자, 마음 챙김 명상은 주의력에 관한 거예요. 아주 쉽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주의력, attention에 관한 거란 말이죠. 주의력을 잘 기울여야지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딱 균형을 잡고 이렇게 평정심이 생기고. 주의력이 흩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력이 없으면 공부도 못 해요. 한번 앉혀놓으면 공부뿐만 아니고 사업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거,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머리는 좋은데 주의력이 없으면 그 애는 공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시나요? 선 보신 분 있나요? 선? 네, 선이라고 그러면 젊은 분들은 뭐 선이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 옛날엔 선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려면.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신가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만. 저도 뭐 선을 많이 안 봐봤는데,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심지어는 전화도 받고 자기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알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줘야지 그게 뭐 사랑이 되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면 무관심한 거잖아요. 주의력은 우리 사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를 성취하는 데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 데도 그렇고 주의력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마음 챙김이 중요해요? 마음 챙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 챙김이 주의력인데 단순한 주의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친절하게 따뜻하게 연민심을 가지고 주의력을 기울이는 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의력을 여러분이 한번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같이 사시는 분한테 주의력을 한번 잘 기울여 보세요. 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도 해보고 밥을 먹었느냐 그러고 오늘 좀 인사도 해보고 정답게 친절한 말도 하고 관심을 기울여줘 보세요. 물론 당장은 안 변할 수 있는데 또 저희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도 그렇고 따뜻하게 주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게 기울여 보세요. 그게 마음 챙김하는 거거든요. 명상이 무슨 뭐 방석 위에서 앉아가지고 뭐 정신통일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명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렇게 정신통일로 알고 있으면 물론 정신통일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상은 삶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관계에 관한 것이 뭐죠? 모든 게 관계죠. 우리는 아침 눈을 뜨면서 저녁까지 모든 게 관계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관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끼리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온전하게 여러분과 만나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저를 보러 이렇게 뭔가 배우러 오셨고 나누러 오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의 없게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만남이 얕아지는 거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죠? 마음 챙김은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막 분열이 돼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 현존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동 조정 모드 상태라고 얘기하는 막 머릿속에서 생각 감정에 끌려다녀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로 딱 돌아오는 거거든요. 현재로 돌아올 때 거기에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현재에. 근데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막 돌아가면서 딴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면 분열이 돼가지고 단절이 돼가지고 여기에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나한테 성의 없게 대하네.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은 현재에 대한 거예요. 생각은
과거하고 미래에 대한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현존할 수가 없어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건 뭐 누구나 그런 얘기를 명상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니 저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빠져서 휘둘리면 삶이 망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충분히 현존하면서 필요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라는 거죠. 우선은 회복을 해야 돼요. 현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죠.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죠. 만약에 어저께 그 맛있는 걸 드셨으면 그때가 지금 여기였잖아요. 내일 드실 거면 내일이 지금 여기죠.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지금이 이제 8시가 다 돼가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네. 내일 내가 뭐 해야지. 1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건 머리에서 생각이고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으로 존재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걸 아바타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라.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의 세계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반은 진짜예요. 아주 가짜라는 말씀은 아니라 상대적인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는 지금 여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돌아오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게 마음챙김 수련이거든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여기로 왜 돌아와야 됩니까? 명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니까요. 지금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몸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래서 몸의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이미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경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거, 산다는 게 참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뭐 이런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이 상황으로 만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안 오는 시간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던 그 순간이 한 번만 있는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삶하고 삶이 이렇게 즐겁지 않아. 힘든 게 많이 생겨요. 거기에 없으면.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어려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챙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재 온전하게 돌아오면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쁨이 많이 생겨요.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힘이 중심이 딱 잡히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명상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명상보다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명상이에요. 틀림없어요. 마음챙김 명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명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나 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쪽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았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명상이 된 거죠. 그것에서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프로그램이 존 카바친 박사가 만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그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딱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 제가 MBSR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그리고 또 뭐 마음 챙김 명상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좋은 스님들이 가르치는 선언도 있고, 또 위파사나 형식으로, 또 불교의 명상 형식으로 본질은 마음 챙김 제대로만 배우시면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명상이 어떤 건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이 좋다는데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인지 아닌지 그런 걸 잘 가려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또 지도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는 분들하고 잘 만나서 이렇게 수련을 하시면 누구나 됩니다. 마음 챙김 어려운 게 그렇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밥 먹듯이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뭐 논리학 하듯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할 텐데, 명상은 뭐 학식이 많다고 그래서 IQ가 좋다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실한 분들이 잘합니다. 또 동기가 확실해서 나 정말 그 세계 알고 싶어, 진짜 현존하는 게 뭔지, 나 진짜 삶을 되찾고 싶어, 그런 강한 동기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카바진 박사님 책에도 다 잘 써놨지만은 누구나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은 성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명상을 안 하는 분들도 이미 마음 챙김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고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수련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1층 집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집이 2층 집 3층이에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라면 박스로 뭔가 침을 잔뜩 막아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2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2층에 더 좋은 방이 있고 더 좋은 데가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 막아놓은 라면 박스 같은 걸 치워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2층은 존재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아는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무슨 생각을 거치시나요? 지금 여러분 발바닥을 느끼는데 무슨 생각을 거쳐야 되나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데, 아니면 제가 손을 드는데 이게 보이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지 아는 건가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는 힘,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생각을 자꾸 우리는 거쳐서 알려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통한 알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미 여러 번 이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직관지라고 얘기하는 바로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암, 조금 이따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게 느낌에 가깝고 또 느낌마저도 넘어서는 직접적으로 아는 거에 조금 노잉에 관한 거구나, 알에 관한 거구나, 직접 통찰적으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아는 그런 기능이 이미 내가 쓰고 있구나. 그게 동의가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또 인연이 돼서 하시면 되고, 오늘 당장 뭘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스텝씩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명상이 재미있어집니다. 뭐 이해도 되고, 해보면 또 내 안에 힘도 느껴지고 뭔가 삶이 즐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명상이 재미있죠. 뭐든지 잘 되면 재미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에 대한 경험도 뭐 저희 경험이고, 뭐 이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또 MBSR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 가서 어떤 명상을 하시더라도 그게 100%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분한테 가서 배우든 여러분이 선생님이 누구든 또 어떤 명상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명상이 모든 명상을 대변하고 그게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걸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명상 분명히 있습니다. 잘 맞는 명상을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잘 받으면 훨씬 시간을 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방법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막 하는 분한테는 가지 마세요. 이거 나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우기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되도록 멀리 딴 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이 마치 자기가 무슨 걸 독점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동양에는 그런 전통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명상도 다 공개됐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이건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거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명상이 모든 거의 과학 시대니까 과학으로 밝혀져야 되고 과학을 또 너무 많이 선전하는 사람도 거기도 가지 마세요. 명상이 어떻게 모든 거의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과학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균형을 잡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상이 여러분이 자신이 안 되고 다른 무엇인가를 그 명상 지도자 같은 사람이 되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해서 명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명상이 잘 되면 나도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될 게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신경을 쓰시고 내가 나중에 명상 잘 되면 10년 후에 어떻게 돼야지. 그건 다 생각이에요. 그때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알아차리는데 신경을 쓰시고 너무 그 명상이 나를 뭔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용한 선생님을 하나 만나면 내 병도 낫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행복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꿈을 깨가지고. 저는 실제로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자신에게 의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고 자신에게 의지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교사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상도 지도자 위주로 돼가지고 지도자가 군림하고 이게 명상을 배우는 분들은 종처럼 따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역사상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각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가는 시대고 명상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체야 막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너무 그냥 희생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무조건 따라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 느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또 다른 명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좀 어떻게 좀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1분 정도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몸을 좀 움직여 보시죠. 아무래도 좀 저기 하셨으니까 좀 왔다 갔다 좀 해보시고 네. 좀 자신의 몸을 한번 풀어주세요. 좀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마음 챙김 진지하게 하시는 분은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겠죠. 네, 움직일 때도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네.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특히 몸이 느낌 같은 거. 몸이 느낌만 알아차리셔도 그거 하나로 다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잘 알아차려져요. 몸이 잘 느껴지고 잘 알아차리는 분들은 현재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마음이 잘 보이는 거거든요. 몸이 안 되면 그쪽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앉아 보실까요? 자, 가장 편안하게 한번 자세를 취해 보시고요. 자, 명상 도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지거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명상을 중단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막 명상을 막 참고 막 인내력을 발휘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은 편안하게 여러분이 자기를 돌보면서 하시는 게 명상이에요. 가장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좀 움직이실 수도 있고 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고 우선은 몸의 감각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지금 몸이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몸 전체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자세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몸에서 어떤 접촉감이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접촉이 이런 느낌이 있네.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주의를 가볍게 몸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피부에 어떤 접촉감이 느껴지는지 또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 또 호흡의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느껴지는 만큼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정한 감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부드럽게 몸으로 기울이면서 느껴지는 감각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허용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주의를 귀로 한번 모아봅니다. 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귀 속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판단 없이 그냥 하나의 그 소리의 특질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강한지 약한지 긴지 짧은지 그냥 그 소리 자체를 몸으로 느끼듯이 그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나는 소리 귓속이나 몸속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리는 소리는 물론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 없는 공간도 느껴봅니다.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자체를 그냥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가 들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네 알고 다시 소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소리에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팔다리도 없이 몸의 형체가 밤하늘에 별빛만 반짝이는 것처럼 몸의 형태보다는 소리만 남습니다. 또 소리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소리 없는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 자각이라고 하는 광대한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광대한 공간은 빛나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는 명상하는 사람도 없고 명상의 대상도 없고 알아차림 자각이라고 하는 개념 없는 비개념적인 암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각 속에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이 알아차림 자각은 누구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공간 안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의 감각도 소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러한 광대한 마음의 공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시고요. 또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우리가 충분히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소리 명상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명상하시면서 어떤 걸 알아차리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누실 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쪽에 계시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깥에 의식을 못했던 바깥의 소리가 들렸고, 네. 그리고 나서는 제 안에 숨소리라든가 제 호흡 소리 이런 몸 안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나중엔 그 소리까지 없어지는, 그래서 그냥 고요해지는 느낌.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고요함을 맛보는 것도 이제 명상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고요해질 필요는 없지만 뭐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죠. 고요함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요함 다음에는? 좀 졸렸습니다. 오케이. 푹 쉰 듯한 느낌입니다.
네, 푹 쉬는 듯한 느낌. 많이들 좋으시죠. 그때 이제 알아차림을 딱 놓치면 고요하고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딱 잠으로 빠져버리는 것도 많은 경험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상이 진보가 일어나려면 이제 그 졸음이 빠지지 않고 더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더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잠자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상할 때마다 잠자는 버릇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고요함 경험도 하시고 알아차림이 거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고요함, 평온함, 이완감 이쪽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명료함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잘 되면 고요하고 편안함뿐만 아니고 명료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오면 명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징하다 그러죠. 이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왜 그게 안 오나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죠.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고요함 좋죠. 평온함.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고 힘들고 그럴 때 고요함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지금 이렇게 소리를 활용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니까 고요함이 온 거거든요. 선물로서. 고요함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은 그런 선물로서 그런 이완이나 그런 효과들을 많이 가져온다. 나중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소리를 넘어서는 뭔가를 했죠. 그거 혹시 그쪽 캐치하신 분이 있나요? 갑자기 광대한 마음의 알아차림이니 자각이니 그러면서 소리로 들어가서 나오기는 더 큰 데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리도 알아차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알아차리고 감각도 오감을 잘 알아차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 하늘처럼 광대한 그 마음의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차원을 경험을 하면 훨씬 더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앞에서 오감을 알아차리는 또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런 게 잘 돼야지 그쪽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맛배기만 이렇게 혹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거를 몸의 알아차림이나 이런 걸 잘 하다 보면 그런 쪽도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MBSR에서는 choiceless awareness라고 그러거든요. 선택 없는 알아차림이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명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까지 되면 너무 좋고 그 정도까지 안 돼도 오감을 잘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정신이 맑아지고 또 힘이 생기는 또 감사함이나 이런 이제 몸과 마음이 자꾸 열리는 걸 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어요. 혹시 질문이 나는 꼭 요 질문을 좀 챙겨놨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네.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명상에 집중하려고 해도 쓸데없이 일어나는 잡념이 무척 성가시게 여겨집니다. 어찌하면 망상 없이 명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네, 저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명상을 오늘도 제가 시도한 거 이제 그런 거였고요. 명상에 대한 선생님마다 지도자들마다 다 이제 또 그 전통마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집중하려고 하고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이 들어와서 명상이 안 돼요. 이렇게 대부분이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는 지금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하는 마음 챙김은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집중하고 다른 거예요. 집중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면 나 명상이 안 돼.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거든요. 집중이 되면 처음부터 집중이 다 되면은 명상을 굳이 뭐하러 배워요? 물론 집중이 명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집중이 안 되니까 명상을 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그러면 집중이 되나요? 마음 챙기면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럼 오늘 배운 게 뭐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디에? 몸에. 그랬더니 집중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진지하게 배우셨다면 집중이란 말 잊어버리세요. 오늘도 집중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집중이 여기 높아지는 거거든요. 집중을 따로 하려고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알아차리다 보면 집중이 되는데 왜 집중을 처음부터. 그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세가. 잡념이 막 떠오르고 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질문하신 분이 잡념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더라? 망상.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망상. 상당히 좀 모욕적인, 생각의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말이에요. 망상의 입장에서는 걔도 원인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 망상이라고 푸대접을 해버리면 기분 나빠서 걔가 더 찾아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망상을 이라고 생각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진화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야지 생존에 유익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저 뒤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많은 게 진화하면서 나온 건데 갑자기 현대에 와서 생각 쓸데없는 거야. 다 망상이니까 없애버려야 돼.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잘못 가는 거죠.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망상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망상이 있음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나쁜 생각도 들고 망상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런데 그래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 할게. 나는 지금 몸에 주의를 기울일 거야. 거기에만 신경 쓰시란 말이에요. 그냥 허용하란 말이죠. 망상, 쓸데없는 생각 떠오르고 그러면 너 왔구나. 오케이. 그럼 너는 그 일해. 나는 지금 여기서 마음 챙김할 거야. 그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싸우니까 망상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망상이 이렇게 약한 애 같아요? 무시해 보세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달려들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시라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망상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무시하고 걔를 막 푸대접하고 그래 보세요. 걔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절대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 없애려고 이 명상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친절하게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잘 하다 보면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이 전부 사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난 부분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완전히 가짜일 수도 있구나. 그래야 생각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명상이 어떤 거고 무조건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좋은 거지만 집중을 설령 성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집중이 완전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집중이 너무 빠져버리면 걸음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집중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렇게 알아차릴 정도의 알 정도의 그 집중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집중을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상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집중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단추가 이렇게 어렵게 끼어지는 거예요. 명상이 어려운 걸로 그냥 집중이 쉽지 않죠. 누구에게나. 저는 집중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방법론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저는 생각하고 생각을 나쁘게 여기거나 없애버리려고 한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좋은 생각은 키워야죠.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마음 챙김을 잘하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생각을 왜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적으로 삼지 마세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적으로 돌리고 싸우려고 하면 명상이 힘들어집니다. 명상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자, 오늘 안희영 선생님께서 마음 챙김 수련과 경험, 실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